여러분, 인생이 가장 힘들 때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업이 연속으로 실패하고 빚은 쌓여가고 주변 사람들마저 등을 돌릴 때, 또는 건강이 극도로 나빠져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런 순간에 우리는 종종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갑자기 상황이 나아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겨울이 가장 추울 때 봄이 오고 있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물국필반의 핵심입니다. 이 네 글자 속에는 인생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좋은 일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자연의 순환 법칙이죠. 그런데 이 사자성어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단순한 관찰에서 시작된 이 말이 어떻게 수천 년 동안 동양 철학의 핵심 원리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물국필반의 유래와 그 속에 담긴 깊은 지혜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원전 1112년 중국 상나라의 마지막 시기, 천하는 폭군 주왕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주왕은 총명하고 용맹했지만 그의 지나친 사치와 향락, 잔혹한 형벌로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그는 술을 가득 채운 연못을 만들고 고기를 나무에 매달아 고기 숲을 만들어 밤낮으로 연회를 즐겼습니다. 심지어 충신들의 간언을 무시하고 그들을 잔인하게 처형하기까지 했지요. 그런 상나라의 서쪽 기주라는 작은 제후국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군주창은 백성들에게 서백으로 불렸는데 그는 현명하고 덕이 높아 주변 제후국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창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무를 보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특히 주역을 깊이 연구하며 천지의 이치와 인간 세상의 변화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백창은 신하들과 함께 주역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팔괘의 변화를 살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십시오. 건괴가 극에 달하면 곤괴로 변하고 음이 극에 달하면 양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의 이치입니다. 서백의 말에 신하 중 한 명인 태공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늘의 이치는 순환하는 법이니 모든 것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균형을 찾아 반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백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나라의 폭정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그의 눈에는 깊은 통찰력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상나라의 멸망을 기다리기보다는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토에서 선정을 베풀며 상나라에서 도망쳐온 백성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인자한 통치 방식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기주의 인구는 날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서백의 행동은 결국 주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주왕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감히 내 백성들을 빼앗아가다니. 서백을 당장 잡아들이라. 주왕의 명령에 따라 군사들이 출동했고 서백은 아무런 저항 없이 체포되어 상나라의 수도 은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유리궁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유리궁은 겉으로는 궁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서백은 좁은 방에 갇혀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지내야 했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신하들은 그의 안위를 걱정하며 슬퍼했지만 서백 자신은 의외로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지금은 어려움의 극점에 있지만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서백은 감옥에서도 주역을 연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대나무 조각의 궤상을 그리고 그 변화의 원리를 탐구했습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서백은 이 시간을 자신을 성찰하고
더 깊은 지혜를 얻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늘과 땅, 해와 달, 사계절의 변화. 모든 것은 순환하며 극에 달하면 반드시 돌아온다. 지금의 고난도 언젠가는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올 것이다. 서백의 이러한 깨달음은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그는 절망 대신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궁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서백창은 좁은 방에 갇혀 햇빛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음식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흰 머리카락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여전히 맑고 강인했습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백은 주역의 이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나무 조각의 궤상을 그리고 그 변화의 원리를 탐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나는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하지만 어둠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빛이 온다. 서백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옥 생활을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자신을 단련하고 더 큰 지혜를 얻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감옥의 간수들에게도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서백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상나라의 폭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주왕은 더욱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며 백성들의 고통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는 새로운 형벌을 만들어내고 충신들을 잔인하게 처형했습니다. 특히 그는 포락이라는 잔혹한 형벌을 즐겨 사용했는데, 이는 쇠기둥을 불에 달궈 죄인을 그 위에 걷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왕의 폭정에 반발하는 제후들이 점점 늘어갔지만 그들은 아직 공개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용기가 없었습니다. 상나라의 군사력은 여전히 강했고 주왕의 권위는 아직 건재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서백의 아들 발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주왕이 좋아하는 진귀한 보물들을 모아 상나라의 수도로 향했습니다. 발은 주왕에게 그 보물들을 바치며 아버지의 석방을 간청했습니다. 폐하, 저의 아버지는 이미 노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그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주왕은 발이 가져온 보물들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여인들과 진귀한 보석들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그는 서백이 이미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고 이제는 노쇠하여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다. 내 아버지를 석방해주마. 하지만 앞으로 상나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서백창은 마침내 유리궁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의 모습은 크게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건장했던 그의 몸은 야위었고 머리카락은 모두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강인했습니다. 기주로 돌아가는 길에서 서백은 아들 발에게 자신이 감옥에서 깨달은 물극필반의 이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감옥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 모든 것은 순환한다는 것이다. 주왕의 폭정도 이제 극에 달했으니 곧 변화가 올 것이다. 우리는 그 변화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발은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감옥에서 보낸 시간 동안 기주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왔으니 그들은 함께 더 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기주로 돌아온 서백은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고 그의 지혜로운 통치가 다시 시작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서백은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더욱 현명한 정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히 물극필반의 원리를 정치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어떤 정책도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했고 항상 중용의 도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형벌도 필요 이상으로 가혹하지 않게 집행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정치 방식은 백성들의 마음을 더욱 얻었고 기준은 점점 더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상나라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주왕의 폭정은 더욱 심해졌고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많은 제후들이 상나라의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일부는 비밀리에 서백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서백은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며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아들 발과 함께 상나라를 대체할 새로운 왕조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제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지나친 야심이나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항상 백성들의 안녕과 천하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커질수록 더욱 겸손해지려고 노력했고 항상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권력이 커질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물국필반의 이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그것 또한 쇠퇴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서백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아들 발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발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항상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군사훈련을 강화하면서도 백성들의 생활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백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감옥에서의 고초가 그의 몸에 큰 상처를 남겼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고 아들 발을 불러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곧 떠날 것 같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삶이 끝나면 죽음이 오고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시작이 있을 것이다. 너는 내가 가르친 물국필반의 원리를 항상 명심하고 천하를 평정할 때가 오면 백성들을 위한 선정을 베풀어라. 발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얼마 후 서백창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서백창의 죽음 후 그의 아들 발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기주를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주무왕이라 불렀고 그는 아버지의 물국필반 철학을 정치에 적용하며 국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왕은 특히 군사력 강화에 힘썼지만 동시에 백성들의 생활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상나라의 폭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주왕은 더욱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며 잔혹한 형벌로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총애를 받는 달기라는 여인의 말만 듣고 충신들의 간언은 모두 무시했습니다. 달기는 주왕에게 더욱 잔인한 형벌을 만들도록 부추겼고 주왕은 그녀의 말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무왕은 이러한 상나라의 상황을 지켜보며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말한 물국필반의 원리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상나라의 폭정이 극에 달했으니 이제 변화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무왕은 여러 제후들에게 사신을 보내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많은 제후들이 상나라의 폭정에 지쳐 있었기에 그들은 기꺼이 무왕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침내 무왕은 800제후의 군대를 이끌고 상나라의 수도 은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무비라는 평원에서 무왕의 군대와 상나라의 군대가 맞닥뜨렸습니다. 상나라의 군사들은 수적으로는 우세했지만 그들의 사기는 매우 낮았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주왕의 폭정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일부는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항복하거나 도망쳤습니다. 무왕은 전투 전에 군사들에게 연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군을 물리치고 천하의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상나라의 폭정이 극에 달했으니 이제 정의가 승리할 때입니다.
무왕의 말에 군사들은 큰 함성을 질렀고 사기충천하여 전투에 임했습니다. 전투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상나라의 많은 병사들이 싸울 의지를 잃고 항복했고 일부 장수들은 오히려 무왕 편에 가담했습니다. 주왕은 패배를 직감하고 수도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궁전인 녹대로 돌아가 보물들을 한데 모아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자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800년 동안 지속된 상나라의 역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무왕은 상나라의 수도를 점령한 후 백성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는 폭군을 물리치러 왔을 뿐 백성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무왕은 상나라의 백성들을 너그럽게 대했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주왕의 잔혹한 형벌들을 모두 폐지하고 공정한 법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그는 상나라의 현명한 관리들을 그대로 등용하여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무왕은 새로운 왕조의 이름을 주로 정하고 자신의 수도를 호경에 세웠습니다. 그는 아버지 서백창이 남긴 물국필반의 가르침을 항상 명심하며 균형 잡힌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는 지나친 사치를 경계하고 항상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폭정에 시달리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왕은 통치 기간 동안 항상 물국필반의 원리를 명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커질수록 더욱 겸손해지려고 노력했고 사치와 향락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종종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왕의 실패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는 권력의 절정에 있을 때 몰락했다. 우리도 번영할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물국필반의 이치를 명심하라. 무왕의 이러한 태도는 주나라의 정치 문화에 깊이 뿌리내렸고 후대의 왕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백창이 유리궁에서 깨달은 물국필반의 원리는 중국 철학의 중요한 개념이 되었고 수천 년 동안 동양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자성어를 넘어 우주의 운행 원리와 인간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 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물국필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극에 달했을 때 그것이 곧 반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요. 서백창이 유리궁의 어둠 속에서 발견한 이 지혜는 오늘날 우리가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밝은 빛이 되어줍니다. 물국필반은 물은 사물, 극은 극에 이르다. 필은 반드시, 반은 돌아가다. 반대로 되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로 이루어진 사자성어입니다. 직역하면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모든 사물이나 현상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전환된다는 자연의 법칙을 표현한 것이지요. 이 사자성어의 원래 출처는 중국 고전 주역의 계사전 상편에 나오는 물국필반, 시즉반이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가니 때가 되면 변한다는 의미로 우주의 순환 법칙을 설명하는 중요한 원리로 제시되었습니다. 주역은 중국 최고의 철학서 중 하나로 음양의 변화와 순환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음과 양의 상호작용과 변화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음이 극에 달하면 양으로 변하고 양이 극에 달하면 음으로 변한다는 것이 바로 물국필반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자연현상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가장 추울 때 봄이 오기 시작하고 밤이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달이 차면 기울기 시작하고 조수가 가장 높이 올랐을 때 다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순환 법칙은 물극필반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예시들입니다. 그러나 물극필반의 의미는 단순한 자연현상의 관찰을 넘어 인간 사회와 역사, 그리고 개인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한 제국이 가장 번영할 때 쇠퇴가 시작되고 사회적 억압이 극에 달했을 때 혁명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하는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물극필반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두 번째로 물극필반은 균형과 중용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것이든 지나치면 반드시 반작용이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물극필반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모든 위기는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떤 순환주기에 있으신가요? 극점에 도달한 어떤 상황이 반전을 맞이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나요? 물극필반의 원리를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어둠 뒤에는 빛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극필반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